안녕하십니까. 명순권TV 명순권입니다. 네, 건강주의, 건강 칼럼 읽어주는 의사 제7회 알아두면 좋은 건강 상식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약 중에서도 캡슐약 쉽게 삼키는 방법. 먼저 약의 형태에 따른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약의 형태, 즉 제형이라고 하는데요.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한약전을 보면 29종류의 제형이 있는데요. 모양에 따라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형태가 가루나 결정성 약을 뭉쳐서 눌러 둥글럽적한 원판 모양으로 만든 약재를 보통 정제라고 하죠. 이걸 알약이라고도 합니다. 영어로는 태블릿 혹은 좁은 의미로 필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하나가 바로 캡슐이죠. 영어로는 캡슐, 독일어로는 캅셀이라고 해서 캅셀이라고 흔히 말하기도 하지만 올바른 외래 표기법은 캡슐이라고 합니다. 캡슐은 케이스 등 뭔가를 담을 수 있는 용기를 말하는데요. 젤라틴을 원료로 만들어집니다. 젤라틴은 동물의 가죽, 힘줄, 연골 등을 구성하는 천연 단백질인 콜라겐을 뜨거운 물로 처리해서 얻어지는 단백질의 일종인데요. 말랑말랑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캡슐에는 딱딱한 경질과 부드러운 연질 캡슐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원료인 젤라틴의 글리세린이 30%면 경질, 그보다 2배 정도 많은 5 내지 60%의 글리세린이 들어가면 연질 캡슐이 됩니다. 이 캡슐 안에 약을 가루나 과립이나 형태로 액체 형태로 넣는 것이죠. 자, 그럼 이렇게 약의 형태를 달리한 이유는 무엇인가? 약을 캡슐로 만들면 약의 불쾌한 맛이나 냄새를 은폐할 수 있고요. 고운 가루나 과립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흡수되어 약효도 빠르게 나타납니다. 색깔도 입힐 수 있어서 다른 약과 구분하기가 쉽죠. 정제의 경우에는 냄새나 맛이 심하지 않으면 겉에 특별한 코팅을 하지 않은 나정이 있습니다. 옷을 입힌다는 의미죠. 코팅. 불쾌한 냄새나 맛을 피할 수 있도록 설탕으로 코팅을 하는 경우는 바로 당의정이라고 합니다. 캡슐을 잘 삼키는 방법은 보통 알약 정제의 경우에는 먼저 정제를 입안에 넣고 물을 머금은 후 목을 뒤로 젖히면 잘 넘어가죠. 하지만 경질 캡슐의 경우에는 반대로 목을 앞으로 숙이면 보다 삼키기 쉽습니다. 그 이유는 물이 담긴 컵에 정제를 넣으면 가라앉지만 캡슐을 넣었을 때는 캡슐 안에 공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물 위에 뜹니다. 그래서 캡슐을 복용할 때는 캡슐을 먼저 입안에 넣고 물을 머금은 후 머리를 앞으로 숙인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캡슐이 목적 근처까지 가게 되는데 이 자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꿀꺽 삼키면 쉽게 식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방법은 1980년대 이미 학술지에 발표가 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두 번째 올바른 의학상식. 무릎에서 딱딱 소리가 나는 경우 있죠? 두둑 소리가 나기도 하고 이를 발음성 슬관절이라고 합니다. 스냅핑 니라고 하죠. 대개 경우 원래 이 연골이 C자 모양인데요. 원형 모양의 외측 방골상 연골인 경우에나 아니면 갑작스런 움직임으로 관절 내부 및 주변 근육인대에서 발생하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통증이 없다면 대부분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리와 함께 통증이 갑자기 발생한 경우에는 몇 가지 질병 때문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형외과를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겠습니다. 슬개골, 무릎골 아래 연골이 부드러워지고 약해지는 병이 있는데요. 이걸 연골 연화증이라고 합니다. 주로 젊은 사람이나 여성에서 과도한 운동이나 외상 등의 원인으로 생길 수 있죠. 무릎 연골인 반월상 연골이 파열된 경우에도 소리와 함께 통증이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천적으로 무릎 슬개골 뒤와 무릎 연골 사이에 위치한 얇은 띠가 있는데요. 이걸 추벽이라고 합니다. 이 추벽이 외상이나 반복적인 자극에 의해 염증이 생기고 두꺼워져 주변 연골을 손상시키고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바로 추벽 증후군입니다. 이런 경우 약물 치료나 관절 내시경을 통해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정형외과에 방문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건강상식. 와인은 많이 마셔도 건강에 좋은가? 한때 프렌치 패러독스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는 프랑스인들이 상대적으로 관상동맥 질환 발병률이 낮다는 역설적인 역학 연구 관찰 결과인데요. 1986년 국제 포도나무 및 와인 기구의 뉴스레터에서 처음 사용이 됐습니다. 아마 그 이유 중에 하나로는 프랑스 사람들이 레드 와인을 많이 마시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주장이 제기된 거죠.
1991년도에 미국 CBS 프로그램 60미니츠에서 프렌치 패러독스가 소개된 이후 이듬해 미국 내 레드와인 소비가 증가했다는 불확실한 보고도 있습니다. 이 프렌치 패러독스에 대한 비판이 1999년에 의학학술지 연구의학 저널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에 실렸습니다. BMJ. 이에 따르면 프렌치 패러독스는 잘못된 설명이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영국과 비교했을 때 프랑스 관상동맥 질환 사망률은 20%가 보고가 덜 돼 있었고, 둘째로 동물성 지방 섭취 및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 증가와 관상동맥 질환 사망률 사이에는 시간이 필요한데, 영국은 수십 년 전부터 동물성 지방 섭취 및 콜레스테롤 농도가 높았다고 하지만 프랑스는 최근 들어 높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를 시간 지연 가설이라고 합니다. 최근까지 발표된 연구를 보면 와인뿐만 아니라 어떤 종류의 술이든지 적정 음주를 하게 되면 관상동맥 질환 사망률을 낮출 수 있지만 술의 양이 많아지면 오히려 관상동맥 질환 및 사망률의 위험성을 높이기 때문에 레드와인이 다른 술에 비해 건강에 더 좋은지는 또한 근거가 부족하고 연구가 필요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세 가지 건강 상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